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세금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만큼 적자성 채무가 급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가 채무 이러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금융성 채무하고 적자성 채무요. 금융성 채무는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팔면 금융성 채무는 다 갚을 수 있는 거고요. 적자성 채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적자로 남는 거거든요. 이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는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확정 예산 기준으로 보면요. 올해도 국가 채무가 73조 7천억 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가 800조가 넘습니다. 작년에 700조 넘었죠. 704조가 됐죠. 올해 800조 넘으면 805조 2천억 원이요. 예, 엄청 늘죠.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도 작년에는 37.2%였어요. 이게 또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기준이 안 바뀌었으면 이게 40% 넘었을 겁니다. 올해는 39.8%로 40%에 육박합니다. 805조 2천억 원이면 나라 빚이 내년 후년만 되면 1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1000조. 나라 빚이 말입니다. 가계부채도 1550조, 60조가 넘는 상태인데 이거 늘어나죠. 기업부채 뭐 700조, 800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기업 부채도 장난 아니죠. 지방 정부 부채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히 빚공화국 때 빚공화국 나라가. 실제 보면 805조 2천억 중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성 채무. 예를 들어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채권 발행해서 그 돈으로 정부 재정에 쓴다고 쳐요. 그러면 채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성 채무가 328조 6천억 원입니다. 328조 6천억.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는 적자성 채무는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415조 3천억 원이었어요. 올해요. 476조 6천억 원입니다. 비중도 56.8%에서 59.2%로 훅 늘었어요. 올해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는 빚 늘어나는 게 476조 6천억 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세금은 늘어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그죠? 세금을 정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솔솔 나오죠. 총선 이후에 세금 인상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세금에 눌려 죽을 판이야. 부동산 세금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 그런데 또 올린다는 거예요.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퍼주기를 많이 하니까. 그죠? 세금이 안 그칠 수도 있죠. 법인세가 쭉쭉 떨어지니 그러니까 또 늘린다는. 그러면 기업 부담, 국민 부담 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빚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국민 부담, 기업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 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0조가 늘었으니까 말입니다. 100조가. 2017년만 하더라도요. 적자성 채무가 37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8년 되면서 379조 2천억 원이 되더니 급기야 2019년 작년에 되니까 400조가 넘어섰어요. 415조 3천억 원이요. 그리고 올해 예산 지금 확정 기준으로 보니까 476조 6천억까지 넣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폭증이죠, 폭증.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듭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요. 2020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 한 게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2019년에는요. 411억 3천만 원이지만 2023년에는 710억 9천만 원, 연평균 그 증가율이 14.4%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죠? 적자성 채무가 적자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지난해 11조 9천억 원에서요. 2023년이 되면 16조 2천억까지 쭉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는 채무가 늘어나도 뭐 갚을 능력이 있다. 우리 경제 구조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언장담이 지금까지 됐습니까? 매일 장밋빛 전망으로 끝났어요. 작년에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2.5에서 2.6까지 성장한다고 했는데 0.5에서 0.6이나 떨어졌어요. 2%밖에 성장 못했어. 그것도 작년 4분기에 막 쏟아 부어서 그래. 정부는 국가 채무가 이렇게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도 아니에요. 왜냐고요? 세금 내는 사람 점점 줄어들거든요. 인구 줄어들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니까요. 베이비 부모 세대야 한 세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지만 지금 한 세대 한 나이 그 한 세대가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빚을 갚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데 국가 빚이 많으면 누가 갚나요 이거? 또 있습니다. 이거만 저성장은 어떡할 겁니까? 저성장. 작년에 2% 성장했습니다. 최악의 성장이에요. 역대 네 번째 저성장입니다. IMF, 석유파동, 오일쇼크,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 다음이 작년이에요. 자파위기 말입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위기가 1년 있으면 2년 차는 회복되는 모양새를 다 갖췄는데 지금은 이거 위기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디스트로이 파괴이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파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장, 97년만 하더라도요. 98년 보세요. 98년, 99년 바로 성장이 이루었잖아요. 금융위기 때 2009년 어려웠지만 2008년, 2009년 어려웠지만 2009년이 가장 어려웠죠. 2010년 좋아졌잖아요. 지금 작년에 어려웠죠. 올해 좋아지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저성장 기조 어떻게 할 거예요? 게다가 노조의 힘은 얼마나 세졌습니까 지금? 노조의 힘은 점점 더 세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성장 기조 계속 갈 겁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 세대, 지금 청년들 그들에게는 엄청난 빚이라는 뜻이에요. 예. 저는 그래요. 이거 분명히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제 너무 확대할 게 아니에요. 예. 적정선에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재정 지출이 적정선에서 맞추면서 재정의 쓰는 어떤 방향도 성장 전략이 있게, 그 돈을 썼을 때 어딘가에서는 성장이 있게끔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무작정 이렇게 재정만 확대하다가는요, 끝간절 못 주고 퍼주기 하고요. 퍼주기 하다 보면 국민도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우리 남미 되는 겁니다. 남미. 예, 남미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 경제는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